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변화의 문턱을 마주한다. 그 순간은 조용히 다가온다. 마치 오래된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그 바람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이것이 변화의 예고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사람들은 흔히 변화를 성장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름답기보다 고통스럽다. 그것은 마치 낡은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감각이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균열이다. 평소 아무렇지 않던 대화가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이 피어난다. 예전엔 편안했던 공간이 이제는 이상하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비슷하다. 언제나 안정적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갑자기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념이나 일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잘못된 걸까? 왜 예전처럼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이 낯선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무너지는 듯 보이는 질서 속에서 새로운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있다. 그 혼란은 파괴가 아니라 재구성의 전조다. 내면의 혼란이 커질수록 세상은 더 시끄러워진다. 마치 오래된 악기가 새로운 음계를 찾기 위해 삐걱대듯 채 인간의 영혼도 새로운 조율을 시작한다. 모든 갈등은 나를 향한 질문이다. 지금의 너는 정말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흔히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혼란은 커지고 결국 그 질문은 다시 우리 앞에 선다. 진정한 용기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 여정의 두 번째 신호는 정체감의 흐려짐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다.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불분명해진다.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쫓던 목표가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고 하루의 모든 일상이 무의미하게 흘러간다. 일이 재미없어지고 관계는 지치며 자신이 세운 기준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 그 순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멈춰버린 것 같아. 그러나 사실 그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전환이다. 모든 성장에는 일시적인 침묵의 구간이 있다. 그것은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독이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명료함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지금의 나는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대답은 처음엔 불분명하다. 하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이 서서히 떠오른다. 정체의 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의 사람은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간다.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가도 밤이 되면 끝없는 생각에 잠 못 든다. 이 변화는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수면은 내면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반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하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이 정상이자 필요하다. 한밤의 불면 속에서 혹은 꿈속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아무 목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 변화의 시기에는 해야 할 일보다 느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그 느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결국 깨닫는다. 잠들지 못한 밤도, 눈물이 나던 새벽도, 아무 의미 없는 하루들도 모두 변화를 준비시키는 의식의 의례였음을.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변화란 단지 새로운 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장의 진짜 시작은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두려움도 분노도 외로움도 그 안에는 우리를 깨우는 신호가 숨어 있다. 감정은 우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그러나 가장 정직한 신호다. 변화의 시기에는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웃음이 터진다. 마치 내면에 댐이 터진 듯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의 징표가 아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이해받지 못했던 나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받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웃음은 기쁨이라기보다 해방에 가깝다. 마침내 감정의 사슬이 풀리며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파도를 막는 것과 같다. 파도는 억누를수록 더 거세지고 결국 더 큰 힘으로 밀려온다. 대신 파도 위에 몸을 맡기듯 감정의 흐름을 허락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고 웃음 속에는 회복이 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그것은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 또 다른 이상한 변화가 찾아온다. 바로 집중력의 붕괴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진다. 한 문장을 읽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결정조차 쉽게 내리지 못한다. 머릿속이 희미한 안개로 덮인 듯 모든 게 느려진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게을러졌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건 뇌가 더 나아가 의식 전체가 새로운 질서로 재정비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때 잠시 멈춘다. 그건 컴퓨터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잠시 꺼지는 것과 같다. 집중이 흐려지고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설정값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억지로 무엇을 성취하려 하기보다 멈춤을 허락해야 한다.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명료함이 태어난다.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드러난다. 소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새로운 목소리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쉬어가는 용기다. 많은 사람들이 멈춤을 두려워한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의 여정에서 진짜 용기란 달리지 않고 멈출 줄 아는 것이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조율이다. 당신은 지금 이전의 자신이 아닌 다른 리듬을 배우고 있다. 그 리듬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결국 그 속에서 진짜 당신의 속도가 만들어진다. 이 조율의 시기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따라온다. 감각의 예민화. 사람의 에너지를 더 잘 느끼게 되고 공간의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군중 속에 있으면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반대로 조용한 공간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진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이 주파수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파동이
이제는 명확히 들린다. 다른 사람의 말 속 감정 공간의 공기, 자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처럼 다가온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혼란을 느낀다. 왜 이렇게 예전보다 피곤하지? 왜 사람 많은 곳이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다. 감각이 예리해졌다는 것은 당신이 더 섬세하게 진실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상의 소음보다 진실의 울림에 더 민감해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제된 고요함이다. 당신이 고요히 있을 때 에너지는 다시 맑아지고 무엇이 당신의 것인지 무엇이 타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감각의 예민화는 영혼의 성장과 직결된다. 그것은 새로운 인식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진동수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감정이 나를 덮쳐올 때 도망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자기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다. 이때 필요한 건 단 하나, 스스로를 믿는 것. 모든 감각의 혼란은 결국 통합을 향한 징후다. 감정이 폭발하고 집중이 흐려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면의 재탄생을 위한 신호들이다. 당신은 지금 낡은 껍질을 벗고 있다. 이전의 세계에서는 불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나비처럼 혼란은 빛으로 향하는 통과 의례다. 이 모든 과정을 견디면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그 시야는 더 넓고 더 깊고 무엇보다 진실하다. 그러니 기억하라.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파도는 당신을 삼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해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는 것이다. 변화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온 습관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습관은 단순히 행동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흔적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과 행동 속에는 우리가 믿어온 세계관이 숨어 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습관을 흔든다. 익숙하던 루틴이 불편해지고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상이다. 그건 낡은 패턴이 끝나가고 새로운 리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마치 같은 영화를 수십 번 반복해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면의 숨은 의미를 알아채는 것처럼 삶의 무의식적인 루틴 속에서도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다. 커피를 마시던 시간, SNS를 넘기던 습관, 매일 하던 불평들. 이 모든 순간이 더 이상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건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낯선 감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변화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흔히 공허함을 느낀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예전에는 의미 있던 일조차 흥미를 잃는다. 그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공간이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위해 오래된 에너지가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비워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놓아야 새로운 나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자연스럽다. 진짜 변화는 늘 두려움과 함께 온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문턱의 경비원 같은 존재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먼저 열어본다거나 오랫동안 미뤘던 산책을 나가보거나 휴대폰 대신 공책을 펴서 지금의 마음을 적어보는 일. 작은 행동 하나가 내면의 리듬을 바꾼다. 습관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낸다. 변화는 결코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언제나 사소한 행동의 반복 속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변화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과거의 그림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오래된 기억, 해결하지 못한 감정, 미뤄둔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다시 떠오른다. 그건 벌이 아니라 치유의 초대다. 내면의 문을 닫은 채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그 문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장은 과거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오해한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 기억은 계속 현재를 재생산한다. 그 상처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나가 갇혀 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괜찮아. 이제 그 일은 끝났어. 너는 그때의 너보다 훨씬 강해졌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묶여있던 매듭을 푼다. 그 순간 오래된 에너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용서와 화해의 과정은 쉽지 않다. 그건 마치 어둡고 깊은 바닷속을 천천히 헤엄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피어오르는 이해의 빛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이 시기의 영혼은 정리를 원한다. 지나간 관계를 떠올리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돌아본다. 그건 회상이나 후회가 아니라 청소다. 깨끗이 비워내야 새로움을 담을 수 있다. 물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떠나야 할 것은 보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다. 때로는 꿈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변화의 여정에서 닫힌 문을 여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찾던 평화가 있다.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당신의 시선이 달라졌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거대하다. 그건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꾸는 전환점이다.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다. 어제까지 편안했던 사람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고 늘 친근하던 대화가 갑자기 공허하게 들린다. 그건 타인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리듬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깊은 연결을 원하고 더 진실한 교류를 갈망한다. 그래서 얕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유대가 서서히 떠오른다. 이 과정은 외롭고 고통스럽다.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언제나 상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는 새로운 자리 하나가 마련된다. 그 자리는 진정성을 위한 공간이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가벼운 위로나 얕은 대화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진짜를 갈망한다. 그 갈망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다. 진짜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본능, 그것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관계는 정화된다. 위선은 무너지고 진실만 남는다.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곁에 남는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열이다. 삶은 언제나 공명하는 사람들끼리 엮이게 되어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인연은 결국 흩어지기 마련이다.
이걸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깊어지고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이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 내가 너무 변한 걸까? 왜 예전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은 오히려 더 진짜 나가 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맞추기 위해 웃었고 이해받기 위해 말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누는 것이다. 그때부터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러나 진정성의 회복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자신을 거울 앞에 세우는 일과 같다. 가면을 벗을수록 처음에는 두렵다. 오랫동안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껍질이 벗겨지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솔직하고 불완전한 진짜 나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낯설고 부끄럽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인간의 진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결국 완전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제 당신은 비움을 배운다. 불필요한 대화, 형식적인 관계, 억지로 맞추던 미소, 그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비움 속에서 고요함이 찾아온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건 내면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소리 없는 음악이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느껴진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선물처럼 다가온다. 새벽의 공기 낙엽의 질감, 누군가의 미소,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기도처럼 느껴진다. 그때 문득 깨닫는다.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어딘가 더 나은 곳을 찾느라 이미 손에 쥔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다. 변화의 여정은 결국 되돌아옴이다. 멀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곳은 바로 당신의 내면이다. 진짜 평화는 바깥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외부의 혼란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비난이나 평가에도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의 중심은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건 누군가가 알려주는 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 비춰주는 진리의 불빛이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충분하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건 외적인 성공이나 새로운 시작보다 더 깊은 변혁이다. 삶의 모든 불안은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묶이지 않는다.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리듬으로 춤추기 시작한다. 모든 변화의 끝에는 통합이 있다. 그것은 다시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조각들을 새로운 질서로 맞춰 넣는 과정이다. 당신 안에는 수많은 얼굴이 있다. 강한 나, 약한 나, 사랑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숨기던 나. 변화란 이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이해하고 품는 일이다. 완전함이란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함조차도 자신 속에 포함하는 용기에서 온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된다. 아, 이 모든 혼란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제야 이해된다. 눈물도 외로움도 무너짐도 모두 당신을 깊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그 길을 걸으며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두려움은 단지 새로운 나가 탄생하기 직전의 진통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진통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강해진다. 강함이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힘이다. 통합의 시기에는 삶이 조금씩 단순해진다. 더 이상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복잡함이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 거대한 춤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삶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을 더 큰 전체 속으로 데려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당신의 시선은 과거보다 훨씬 부드럽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된다. 그들도 자신만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안다. 그들의 말이 상처였던 이유는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랑은 결국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용서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용서가 바로 당신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함께 흐르는 강물이다. 당신은 그 강 위에서 저항하지 않고 흘러간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그 흐름 속에서 배운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직물처럼 엮여 있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강렬하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란 파괴가 아니라 회귀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완전한 존재였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며 그 완전함을 잊었을 뿐이다. 변화의 여정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기억해내는 일이다. 그 기억이 돌아올 때 삶은 다시 빛을 갖는다. 이제 밤이 와도 두렵지 않다. 불면의 시간조차도 하나의 명상처럼 느껴진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눈물이 나도 괜찮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정화다. 그 안에서 오래 묵은 감정들이 흘러나오며 당신의 마음은 점점 투명해진다. 모든 게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때 비로소 느낀다. 평화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임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해한다. 삶은 언제나 완벽했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모든 상실은 새로운 만남의 길을 열었고 모든 혼란은 새로운 진실로 이어졌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당신의 눈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세상이 당신을 흔들지 않고 당신이 세상을 흔들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감사다. 당신은 이제 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숨 쉬는 일, 걷는 일, 누군가의 미소,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이 깨달음이 삶을 바꾼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세상을 보는 모든 각도를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속삭인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변했지만 그 변화는 나를 잃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게 했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 한가운데서 부드럽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건 우주의 언어이자 당신의 본래 목소리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하나의 존재로 서 있다. 흩어졌던 시간들이, 무너졌던 기억들이 모두 하나로 녹아든다.
이것이 진정한 변형의 순간이다. 파괴에서 비롯된 창조 끝에서 피어나는 시작. 당신은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